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기미들은 물론 미국 주식을 통해 오늘 우리장 투자 힌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금요일 아침이면 미국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는 김동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연구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 그래도 사실 굉장히 반듯한 이미지신데요. 뿔테 안경으로 모범생 패션을 이렇게 완성하고 계신 우리 김동관 연구원님.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바로 알려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JP모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어닝 시즌 스타트를 끄는 월가 은행들인데요. 저희 실적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바로 JP모건 그중에서도 가장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 내용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의 금융 지수 회사이고요. 시가총액이 약 3,8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최대 은행입니다. 그리고 설립일을 보시면 1799년에 설립이 된 그런 역사가 굉장히 긴 그런 은행이고, 네. 1940년에 상장을 했고, 1975년에 S&P 500 그리고 1991년에 다우존스에도 포함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사업 부문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소비자 및 커뮤니티 은행, 즉 이런 은행 지점이라든지 온라인 뱅킹, 즉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 부문이 매출 비중의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업 및 투자은행, 즉 기업 투자자들이라든지 정부 기관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곳이 이제 매출 비중의 35%를 차지를 하고 있고, 자산 관리, 즉 투자 및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곳에 매출 비중이 13%, 그리고 상업은행 부문에서 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이 사업의 비즈니스를 보시면은 순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더 많이 차지하는 53%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이 순이자 수익, 즉 수익 이자율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의 사업 부문이 있고, 비이자 수익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대출이라든지 수수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의 수익이 났을 경우에 네.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상황에서 예대 마진이 크면은 전체 매출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지금 소매금융이 43%를 또 차지를 하고 있고, 기업금융, IB라고 하는 섹터가 뭐 35%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JP모건은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반면에 골드만은 울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유가 골드만 같은 경우는 이 IB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네, 정확합니다. 네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순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네. 보시는 것처럼 JP모건은 50% 이상이 순이자 수익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골드만삭스는 비이자 수익이 거의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게다가 저희 지방은행들 사태가 있으면서 굉장히 큰 은행들, 빅은행으로의 예금이 많이 또 가면서 굉장히 훈풍이 또 불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JP모건한테는 좋았던 이번 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번 실적을 보시면 과연 지금이 경기 침체로 바로 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일까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번 분기 매출이 393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요, YOY 25%, 그리고 컨센을 7%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EPS도 4.1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컨센서스를 21% 이상 상회를 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순이자 이익이 계속해서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순이자 이익은 YOY 49% 이상 상승을 했고, 비이자 이익은 4.7%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증가율이 큰 폭의 차이가 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금 조달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률이 큰지를 살펴볼 수 있는 NIM이죠. 바로 이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는 2.63%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YOY 기준 96bp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SVB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번 분기 500억 달러 이상의 예금이 몰렸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다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항목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뭐 상각 비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 네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벌써 12.6%나 YOY 증가를 한 네. 그런 모습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쪽으로는 이제 예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직까지, 아니라 예, 소비에 카드 대해서 소비액은 늘고 있다.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 부문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네.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했던 이 소비자 커뮤니티 뱅킹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 지출액이 굉장히 10%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자동차 결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기업 및 투자은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0.2% YOY 증가를 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성장폭이 낮았던 그런 모습에서 확실히 기업 금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 및 투자은행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IB들의 수익 부진을 역시 다시 한번 차지할 수 있는 모습에서 리테일 금융 쪽은 굉장히 견조했지만 이런 기업 금융, 그리고 트레이딩 관련 부분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했다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금융이라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딜들이 많아야 되는 거고 IPO도 좀 호황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아, 예, 예. 자, 지금 삼각비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또 자료도 준비해 주셨죠? 그 부분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JP모건을 예의주시해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네. 이 은행주를 보면서 경기 침체가 정말로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장 파란색에 있는 2020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다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성충당금, 즉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우리 은행에 자산을 조금 이렇게 비축해 둘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가 지나고 나서 경기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대성충당금이 다시 한번 환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면서 이때 당시에 이 대성충당금이라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익률과 바로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대성충당금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은행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네. 2022년 1분기부터 다시 한번 2022년 4분기까지 작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이 대성충당금을 계속해서 적립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것은 경기가 안 좋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돈을 계속해서 조금 가지고 있을게라고 해석을 하게 되겠는데 이번 분기를 보시면은 대성충당금이 11억 달러, 그 전 분기는 14억 달러였는데 이번 분기는 11억 달러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제이미 다이먼 CEO가 계속해서 태풍이 올 것이다라고 한 것과는 네. 다른 그런 행보를 보였다. 데이터상으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모습이고요. 네,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네네.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는 회수가 의심스러운 뭐 대출이라든지 채권의 일부를 이제 적립을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은 손실로 잡으면 되는 거고 만일 아무 일 없이 상환이 되면은 이익으로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잡는 구조가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어찌됐든 이 은행들이 2008년도에 굉장히 세게 매를 맞았고 그에 대해서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찌됐든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은행들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자본 비율을 이미 2014년 1분기 수준의 목표치였던 13.8%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다시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지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주주들에게 더욱더 친화적일 수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가이던스도 올해 가이던스액을 순이자익이 81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상각률이라고 해서 대출 규모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것인가, 돈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봤을 때 2.6%, 즉 2019년이 3.1%였습니다. 그 부분보다도 더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바로 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JP모건의 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 그런 분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분들에게는 JP모건의 이번 실적과 가이던스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의견을 바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월가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월가의 투자 의견을 보시면은 바이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트롱 바이가 9개, 그리고 바이가 9개, 그리고 홀드가 8개인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매도 의견이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소형주 은행보다는 대형주 그리고 은행 기업들 중에서도 빅테크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투자를 하실 때는 오히려 지금은 재무 건전성이 좋고 이런 빅테크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대형 은행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을 비롯한 주주 환원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종목이라는 점, 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 주식 가이드에서 JP모건 체이스 종목 이야기 풀어주신 김동관 연구원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